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깐 산에 나왔습니다. 잠깐 산에 나왔는데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매화꽃이 이렇게 활짝 폈죠. 여기 요 매화하고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좀 보세요. 매화 제가 두 가지 종류를 보여드릴 테니까 요 매화하고 그다음에 여기 핀 요 매화하고 이거 좀 다른 거 아시겠나요? 꽃받침이 색깔이 다르죠. 요 꽃받침은 이렇게 그 적색에 붉은색에 흰 꽃이 피고 이 옆에 있는 거는 연두색의 꽃받침에 흰 꽃이 피고 그렇죠. 요거는 녹매라고 합니다. 녹매. 풀을 녹자를 써서 녹매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백매라고 그래요. 백매. 그 다음에 홍매가 하나 있죠. 홍매는 꽃잎 자체가 홍색 꽃을 피우는 거를 홍매라고 하죠.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매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3월 중순인데, 원래 우리가 이제 설중매화라고 그래가지고 일찍 피는 그런 종이 있어요. 그런 종이 원래 매화인데, 요거는 이제 개량종이라 조금 지금 3월 중순인데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매화 같은 경우는 그 약으로 쓰는 게 어느 부위를 약으로 쓰냐면 이 매화의 꽃인데 매화의 꽃을 약으로 쓰고 그 다음에 매화 이런 가지, 작은 가지, 큰 가지가 아니라 작은 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매화의 그 씨앗, 그 종인이라고 하죠. 딱딱한 그 우리 그 복숭아 씨 안에 있는 그런 씨앗을 쓰고 그 다음 매화 과육을 약으로 씁니다. 이게 약을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게 과육을 많이 씁니다. 과육을 이렇게 솥 같은 데 넣어 가지고 익혀 가지고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걸 오매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의료기관에서는 그거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럼 매화 꽃 같은 경우 알아보면 매화 그 꽃이 피지 않은 거를 채취를 합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런 상태의 것을 채취를 해서 그걸 햇볕에 말려 가지고 약으로 쓰는데요. 매화 같은 경우 성질이 대부분 이렇게 시큼해요. 그래서 이 꽃 자체도 시큼하고 그 떫은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매화 꽃은 아까 이 꽃봉오리를 말린 꽃은 위장을 좀 조화롭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소화를 좀 잘 시키게 하고 식욕이 없을 때 쓰고 그 다음에 간의 기운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간의 기운을 조절시켜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나서 배가 많이 아프다든지 복통이 생기다든지 뭐 어지러움증이 있을 때 요 꽃을 이용합니다. 매화 꽃을. 그 다음에 이제 과육 부분은요. 과육 같은 경우는 그 매실에 익지 않은 열매를 써서 그것만 열매만 따로 과육을 따로 떼서 소금에 절여 가지고 말렸다 절였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약으로 씁니다. 그거는 매핵기라고 그래 가지고 목에 뭐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증상들이라든지 또는 그 목이 이렇게 붓는 것들 있죠. 목이 붓거나 그다음에 이제 갈증이 많이 나거나 뭐 이럴 때 씁니다. 근데 그 과육 같은 경우는 시큼해서 너무 많이 쓰거나 하면 치아를 손상을 많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육을 드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실 장아찌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드시면 치아를 빨리 손상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화 잎 같은 경우도 약으로 쓰는데요. 매화 잎 같은 경우는 이걸 진하게 아직 이제 잎이 안 나왔죠. 진하게 다리면 그 설사가 났다 멈췄다 하는 그런 것과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씁니다. 매화 잎사귀는. 그 다음에 매화 아까 씨앗 말했잖아요. 씨앗 같은 경우는 눈을 밝게 한다든지 더위 먹었을 때 갈증이 나거나 할 때 그거를 다스리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까 그리고 이제 한의원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매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매화 열매를 불에 이제 굽는다고 하죠. 약간 구워서 건조한데 그걸 오매라고 합니다. 오매라고 그래가지고 검은 매화예요. 검을 오자를 써가지고 새카매요. 그건 어떤 효능이 있냐면
신맛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효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침이 너무 오래되거나 멈추지 않거나, 그 다음에 가래가 많지는 않은데 계속 나오는 그럴 때 그 수렴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폐를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수렴시키는 작용은 또 어떤 효능들이 있냐면, 그 설사가 너무 이렇게 자주 나거나 오래 나거나, 또는 변이 너무 이렇게 삐질삐질 나오거나, 하여튼 설사 비슷한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오매를 약으로 해서 씁니다. 예. 그리고 시큼하잖아요. 시큼한 것들은 몸에 그 물기를 생기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갈증이 많이 나거나, 또는 여름철에 보면 우리가 너무 갈증이 나서 이렇게 더위 먹는다 그러죠. 그럴 때, 갈증이 많이 나거나 할 때 주로 이렇게 이 오매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그 배에 충이 많으면 복통이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요 그 매화의 열매를, 오매를 가지고 씁니다. 약으로.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나요? 매실이 달리면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매화 꽃이니까, 매화 꽃은 요 백매를 많이 쓴다. 백매는 이렇게 꽃받침이 이 붉은색의 흰 꽃이 피는 거를 백매라고 하고, 요것은 그 위장을 조화시키는 그런 효능 때문에 식욕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의 기운을 이렇게 좀 풀어주는 역할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생기는 뭐 복통이라든지 위통, 그다음에 어지럼증 이런 데 쓰고, 목에 뭐가 이렇게 가래 같은 게 달라붙어 있는 거 있죠?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래들,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삼켜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매핵기라고 하거든요. 매핵기를 치료하는데 그거를 씁니다. 자, 매화가 아주 만발하네요. 여기도 백매네, 백매, 그죠? 한번 좀 해보죠. 그리고 매화는요,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가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 가시가 있어야 이게 매화입니다. 꽃이 지금은 이제 매화인 줄 아는데, 이게 장미과될 꽃이 뭐 사과, 복숭아, 그죠? 벚꽃, 그 다음에 이렇게 매화, 뭐 앵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피기 때문에 살구자두 이런 것들이요, 그죠? 지금은 매화라는 거, 오늘은 매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어요. 자, 마치겠습니다.